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SBS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이유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 적폐들의 몸부림이 아주 가관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이 무죄라는 것을 판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줬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건 적폐들의 몸부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적폐 세력들이 제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 김경수 도지사 뿐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지금 이명박 씨가 감옥에 간 이 상황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재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BK는 MB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죄로 1년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얘기했었던 건 모두 사실이었고,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봉주 전 의원의 명예를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도지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재명 도지사가 이 살아남은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용하다,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간의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었던 이 세력들 이야기 중 SBS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진홍 님이 올리신 글이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야기 저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글 읽으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이재명 지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재밌으실 겁니다. 성남시에는 전쟁이라 불리는 시와 대형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대부분 아시죠? 3,200억을 들여서 성남시를 빚더미에 앉힌 그런 뇌물수수도 있었고, 이 성남시청의 건설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태영건설 등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SBS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는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부실공사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한 재판 끝에 건설사들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태영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 되었죠. 이재명만 없었으면 저 XX 뭐야 감히 했겠죠. 또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판교와 분당 신도시 수지로 둘러싸인, 그러나 보존 녹지지역이었던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원래는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2010년 6월 돌연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개발로 돌려버립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막 성남시장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 권한을 최대치로 이용하여 이것을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버리죠. 공공개발로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무려 5,500억의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 후 2015년에 밝혀집니다.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비리 수사로 9명이 기소됩니다. 민간시행사 대표는 99억을 횡령해서 지역 정치인과 대한주택공사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였습니다. 전 대한주택공사 본부장은 공영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13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변호사와 전 지역 국회의원 신모 씨의 동생도 같은 명목으로 8억 3천과 2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요. 또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민간으로 돌리자 감사 인사 차원이라며 5천만 원씩 더 뇌물을 줍니다. 시행사의 후임 대표는 민간 개발 방식의 사업 승인을 받아달라며 전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단체 회장, 감정평가사, 전 저축은행 지점장 등 줄줄이 엮여서
이 부정부패가 밝혀지죠.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걸 시장 되자마자 그냥 공공개발로 확정 지어버렸던 겁니다. 저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고 이들이 대장동에 땅도 많이 사두고 쏟아부은 뇌물이 얼마인데, 그리고 후에 뇌물 혐의까지 밝혀져 버렸으니 이재명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건설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의 원가와 세부 내역을 공개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공개해버리고 건설비가 부풀려졌다고 언론에 비판하고 시민단체들은 가세해서 비판 그리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미쳐버리겠죠. 또 박근혜 정부가 공사 발주 시 표준 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해버립니다.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인 표준 시장 단가로 하겠다는 거죠. 훨씬 저렴합니다. 이 차이는 당시 계획돼 있던 공사들만 따져도 무려 50억이 났고 이 돈은 전부 공짜로 공사업자들과 건설사들에게 들어갈 돈이었죠. 미쳐버리겠죠. 그리고 후분양제를 실시해버립니다. 선분양제, 후분양제가 어떤 차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아 패스. 정말 놀랍게도 이재명 지사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2,500여억 원의 광교 신청사를 태영건설이 짓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다시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태영건설은 SBS의 최대 주주이지요. 그가 경기도지사가 되자마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조폭몰이가 시작되었죠. 전부 무혐의 처분돼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이재명에게는 두려움이었겠죠. 저였다면 태영건설 같은 막대한 힘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과 지방 토호 세력, 경기도의 막대한 토건 세력이 두려워서 무릎 꿇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려던 총공세였다고 추측합니다. 성남에서 이미 지겹도록 겪어봤고 눌러버리고 굴복시키려 했다고도 추측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공공건설의 원가를 공개해버리기로 결정하는데 3년 전에 공사까지 모두 공개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태영건설이 짓고 있던 신청사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전국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는 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태영건설을 고발했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에게요. SBS가 이재명을 왜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지 대충 그려지시나요? TV방송은 물론 라디오까지 모두가 아주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땡땡 판사까지 계속 불러 방송을 했었죠. 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거래 허가제 등등등 전국에서 가장 강한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여러 번 발의가 되기도 했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국진당의 전신들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으로 확대된다면, 그가 만약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들에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죠. 수조 원의 이익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진정한 깡다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이득을 빼앗고 제어한 카르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토건족들만 썼지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난관과 협박, 도전이 있었음에도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죠. 그의 지난 10년이 증명합니다. 그가 밟고 있는 땅은 항상 이런 살얼음판이었고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훨씬 커져서. 그가 그랬죠. 가진 게 없는 그에겐 우리가 정치인 이재명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 깡다구, 인간 이재명에게 진정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저는 이런 깡다구가 우리 정치판에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좋은데 어쩌겠습니까? 어떤 위기와 유혹이 오더라도 그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긴 글이었지만 한 번에 쭉 읽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재명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이었다 생각돼서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이재명 도지사, 박주민 의원, 김종민 의원, 김용민 의원, 최강욱, 김진애 훌륭한 정치인들 아직 많아요. 우리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웁시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